LDL은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죠. 간에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낸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세포까지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LDL. 그리고 세포에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보내서 분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요 HDL인데, 그럼 이 LDL을 왜 우리가 이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자세하게 보면 이 그림과 같은데 어려우시죠?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. 쉽게 말하면 LDL이라는 요 콜레스테롤, 지단백질이 활성산소를 만나게 되면 산화가 됩니다. 이 산화가 된 LDL은 이 마이크로파지, 대식구나 이런 모노사이트, 단핵구 같은 애들이랑 붙어가지고 피떡을 만들어요. 그래서 피떡을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LDL을 나쁘니까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, 여기서 포인트는 LDL이 문제가 아니고 LDL이 산화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.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, LDL도 우리가 통쳐서 LDL이라고 부르지만 LDL도 종류가 다양해요. LDL은 쉽게 말하면 LDL은 리포프로틴, 그러니까 지단백질이라 그래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싸고 있는 이 인지질 형태를 LDL이라고 말하는데, LDL에는 크기가 크고 부피가 큰 LDL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경도가 더 높고 밀도가 높은 딱딱한 LDL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중에서 이 크기가 크고 부피가 큰 요 콜레스테롤 우리가 A형 LDL이라고 부르는데, 얘네들은 환원형이라 그래서 쉽게 산화가 되지 않아요.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연구도 있고, 누군가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큰 LDL은 산화가 잘 되는 형태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원형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큰 LDL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요. 반대로 이 작은 LDL은 경도가 높고 밀도가 높고 딱딱하고 하다 보니까 얘는 산화가 잘 돼요. 그래서 산화가 잘 됐을 때 이 작은 LDL은 혈관에 피떡을 만들기 유리한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이 작은 LDL이 많지 않은 혈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또 HDL도 우리가 마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HDL도 사실 그렇진 않아요. HDL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HDL2 같은 경우에는 얘는 크기가 커요.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린 LDL 중에 크기가 큰 애랑 비슷하게 혈전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우리가 HDL을 좋다고 얘기하는데, HDL3 같은 애들은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얘도 밀도가 높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HDL도 우리가 마냥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애와 나쁜 역할을 하는 애를 구분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LDL, HDL을 퉁쳐서 나쁜 애, 좋은 애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HDL이다 LDL이다가 아니라 양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. 이렇게 말하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. 아 그래, LDL 중에도 좋은 애가 있고 HDL 중에도 좋은 애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?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한의원에서도 그렇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혈액 검사 결과만으로는 LDL의 절대량은 알 수 있지만, 수치는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이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정확하게는 걔네들 다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, 이 방법들을 통하면 내 몸에 LDL 중에도 좋은 LDL, HDL 중에도 좋은 HDL이 얼마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런 건데, 첫 번째는 요 LDL 수치를 아포프로틴 B라는 수치로 나눴을 때 나타나는 결과값이 0.5보다 낮을 때, 벌써 말만 들어도 어렵죠. 이 아포프로틴 B가 일반적으로 흔히 내과에서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결과는 정확도는 높은 검사이기는 한데 저희가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인 중성지방이랑 HDL 수치를 가지고도 내 몸에 좋은 HDL이 많은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데, 유용성이 좀 높아서 저희는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, 중성지방을 HDL로 나눴을 때 그 값이 2에서 3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봐요. 즉 아무리 LDL이 높고 HDL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더라도 이 비율이 한 2에서 3 정도라면 그래도 그 중에 좋은 LDL이 많다, 좋은 HDL이 많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. 100%는 아니에요.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, 이게 3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,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수치가 됩니다. 이걸 보게 되면 사실 결국 중요한 건 LDL이 많은지, 그러니까 LDL 중에 좋은 애들이 많은지 HDL 중에도 좋은 애들이 많은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중성지방이 결국 적으면 적을수록 숫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구나 정도로 오늘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방식을 또 그냥 이대로 가버리면 다 까먹으실 것 같아서 한번 실전으로 좀 연습을 해볼게요. 저희가 실제 환자분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60대 여성분의 한 사례인데요.
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화혈색소가 좀 높죠. 처음 오셨을 때 치료 전에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오셨던 분이시거든요. 당화혈색소가 좀 높아서 오셨는데 보면 중성지방도 조금 높고 LDL이 좀 이 정도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지혈증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고지혈증 약을 그냥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셨던 분이시고요.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으로 이분은 칼슘의 저하, 칼슘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뼈가 약해져서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셨던 분이고, 사실 이분은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보다 더 심각한 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알고 계셨고요. 또 피부 주사라 그래서 피부에 알러지, 홍반, 염증이 심한 분이셨어요.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고 싶어서 오셨던 분인데 10년 이상 안면 홍조나 알레르기, 피부염이 심하셨어서 고지혈증 약을 당연히 10년 이상 드시고 계속 눌러왔기 때문에 이 수치는 안정적이 없겠죠. 근데 이제 오셨을 때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죠. 콜레스테롤의 대사부터 쭉 해서,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될까요 말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만둬야겠네요 해서 끊으시고 3개월 후에 오셨을 때의 수치인데요. 이걸 보여드린 걸 보면 수치만 보면 LDL이 올랐어요. 105까지 올랐네요. 그리고 중성지방은 좀 떨어졌어요. 138에서 75까지. 그리고 HDL은 큰 변화가 없네요. 근데 당화혈색소는 오히려 5.94에서 5.5, 이제 정상 범위까지, 우리가 정상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범위까지 떨어졌어요. 이분을 우리가 만약 LDL만 기준으로 보면 LDL이 올랐죠. 올랐으면 이 사람은 고지혈증이 심각해진 걸까요?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율로 한번 나눠볼게요. 중성지방이 138이고 HDL이 40이니까 나눠보니까 한 3.45 정도, 3이 조금 넘네요.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였죠. 근데 뒤에 점수를 종합해보면 중성지방이 한 75고 HDL이 39니까 나눠보니까 1.92가 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지질대사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수까지 돌아온 거죠. 이 과정에서 LDL 수치가 올라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충전할 곳이 많아.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LDL이 열심히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그러면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를 한번 정리해보면, 첫 번째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. 콜레스테롤이 올랐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오른 게 문제다가 아니라 왜 올랐는지 그 원인을 찾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고,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올라간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LDL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 거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, 제가 그 콜레스테롤 수치로 인한 수치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집이 불이 났어요. 불이 나서 소방차들이 출동을 합니다. 불을 끄려고 여기저기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어요. 그랬는데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소방차가 많이 보이니까 불이 나네. 불이 나서 소방차가 많이 온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소방차가 많이 모일 때만 보니까 항상 불이 나더라. 소방차가 많으면 불이 나는구나. 그래서 사실 원인은 불이 났기 때문에 결과물로 소방차가 많이 온 건데, 우리는 소방차가 많으면 불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방차를 없애려고 해요. 지금 이게 사실 우리가 콜레스테롤,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거든요. 원인, 내 몸에 어떤 염증 물질이 많아, 호르몬 기능이 떨어졌어, 합성이 많이 필요해서 콜레스테롤 열심히 만들고 LDL 열심히 만들어서 옮겨놨더니 LDL이 많으니까 혈관이 안 좋아지네. LDL이 많아서 혈관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혈관이 안 좋기 때문에 LDL이 많아진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한 것을 결과 때문에 원인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